지난 1탄, 2탄 영상 중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황승의 황승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3탄 수업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3탄 수업편 바로 시작합니다. 두둥탁! 자, 첫 번째, 먼저 정규 수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 수업은 각 과목별로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국어는 4분, 수학은 5분, 영어는 2분, 탐구 과목은 각 과목별로 2분씩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정규 수업은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진행되는 전반적인 운영 방식은 똑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때에는 금요일날 독특한 수업이 있었어요. 금요일 오전은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교시와 2교시는 제2외국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제2외국어 수업을 들으러 가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아랍어를 선택해서 1년 동안 들었습니다. 금요일 3, 4교시는 수업의 선택폭이 조금 넓어요. 논술, 수학, 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했기 때문에 논술 수업을 1년 내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강남대성 기숙학원에는 특강이라는 제도가 존재를 해요. 특강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자습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따로 강좌가 개설이 되는 건데요. 각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총 4번의 특강 신청이 있습니다. 주로 인문수학, 자연수학이 심화와 기본반으로 나눠져 있고 국어나 영어 수업도 개설되기는 합니다. 저는 인문수학 심화반을 1년 내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의 꿀팁은 한 분기당 한 강좌씩만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특강이 하루에 3시간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7시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특강을 듣고 오면 거의 그날 자습 시간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기숙학원에서 사실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수업에서 들은 내용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 다시 복습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특강을 2개, 3개씩 듣다 보면 자습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수업을 많이 들어도 본인 걸로 만들질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됐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부하는 황승. 그 다음은 인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닐 때는 인터넷 강의를 따로 들을 수 있는 인강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인강을 신청할 수 있는 종이를 줘요. 그럼 그 표에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이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인강을 듣고 싶은 시간에 신청을 하면 됐어요. 물론 한 반에서 한 타임에 2명, 3명 정도 인원 제한을 두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제도가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1태블릿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인강을 더 편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강도 잘 듣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학원에 오시는 현강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인강은 사실 제일 답답한 게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컴퓨터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것이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질문을 바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는 점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은 직접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모든 질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 분이 댓글로 대성 기숙학원에 들어가면 대성마이맥 프리패스를 무료 제공해주냐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아쉽게도 대성마이맥 프리패스를 무료로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다음으로 저녁 자습 시간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녁 자습 시간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습 시간이 맞냐 정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댓글도 있었는데 저의 대답은 개인마다 다르다입니다.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3, 4시간을 매우 알차게 활용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3, 4시간을 그냥 잠만 자거나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그 자습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많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고 적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숙학원에서 공부계획법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 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저의 공부계획법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녁 자습 시간에는 질문 시간이 존재를 해요. 각 요일별로 질문을 받아주실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7시 10분부터 8시 반까지 한 사람당 15분 간격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루하루의 경쟁률이 매우 빡셉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과목에 질문이 생겼다면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특정 선생님의 교재와 관련된 질문 혹은 특정 선생님이 주신 자료와 관련된 질문은 그 선생님에게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황승.
다음으로는 기숙학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달을 버티는 힘, 바로 휴가입니다. 휴가는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 정도의 기간으로 제공을 해주는데요. 휴가 때는 오로지 휴식에만 집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도 처음에 기숙학원을 들어갈 때는 나는 휴가도 안 나가고 엄청 열심히 공부만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매달 휴가를 꼬박꼬박 다 나갔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한 달 이상 버티는 게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잠도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휴가를 나가서 한번 리프레시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휴가 때 다음 달에 내가 학원에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조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기출문제집을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집이 좋은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문제집이 무엇인지 휴가 때 인터넷으로 찾아본다거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숙학원에서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하냐? 외진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비약들은 생활지도실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약으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아프거나 병이 났을 때는 외진을 나가게 해주는데,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외진을 나갈 수 있습니다. 보건실이 존재가 하는데 가서 보건선생님께 어디가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선생님의 판단 하에 여러분들을 외진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프실 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보건실에 가서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탄, 2탄 영상 중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반편성에 관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강남대성 기숙학원의 같은 경우에는 반편성을 여러분들이 접수할 때 냈던 성적순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높은 반과 낮은 반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고 수준 차이를 느낄 수 있기도 마련인데요. 사실 어느 재수학원에 가나 성적순으로 반편성을 하는 학원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반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못 내는 학생이 있고, 낮은 반에서도 모두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특별히 높은 반이냐 낮은 반이냐에 따라서 진학률이 엄청 결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아요. 그 다음 남녀 성비는 한 6대4에서 7대3 정도로 남학생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문계 반보단 자연계 반이 남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 학습 분위기는 반에 상관없이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매우 강하게 잡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혹은 연락과 관련된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화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생활지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화를 할 수 있는 종이를 주십니다. 그럼 그거를 생활지도실에 가지고 내려가면 학원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힘들고요. 그 다음 전화를 할 수 있는 대상도 부모님이 아니면 사실 힘듭니다. 두둥. 자, 이렇게 해서 강남대성 기숙학원에 관한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1탄, 2탄, 3탄 영상을 통해 재수 혹은 기숙학원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